트럼프 효과라고 했을 때는 두 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가 뭐냐면 정치적인 효과, 하나가 제도적인 효과. 트럼프라는 그 캐릭터 때문에 정치 효과가 굉장히 컸어요. 우리가 안개가 걷히면 이제 실체가 보이잖아요. 그게 이제 드러난 거고, 이제 진짜 더 큰 거, 빙산의 진짜 밑부분이 나오는데 그게 제도적 변화입니다. 근데 지금 시장은 이 제도적 변화에 대한 이해력이 좀 떨어져요. 대중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정치인들의 그 말을 볼 수밖에 없는데, 이번 서밋에서 이제 확실히 된 거는 비트코인은 중요한 자산, 미국에게 있어서 행정명령으로 명시를 한 거죠,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자 시절이나 아니면 유력한 대선 후보 시절에 떠드는 거야 마음껏 떠들 수 있죠, 사실. 그거는 정치적인 책임만 지면 되는 건데, 행정명령에 사인하는 트럼프는 대통령으로서 사인하는 거니까 그 무게감이 다르죠. 오태민의 크립토 인사이트 드디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그 첫 번째, 두 번째 거 보셨어요? 당연히 봤죠. 저희는 방송을 했으니까 그 내용 다 아는데, 내용도 내용이지만 첫 번째 게 거의 33만에 나왔고, 두 번째 게 거의 한 25만에 나왔고, 근데 그 우리 오태민 작가님의 본 방송보다는 좀 덜 나왔더라고요. 그러게 약간 좀 저 100만 기대했는데 사실 힘을 더 내야 됩니다. 자, 오늘 힘을 내기 위해서 그 세 번째 시간 오태민 작가님 다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습니다.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채널이 인기가 확실히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가요? 네. 우리 거는 30만, 작가님 채널에서는 40만.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뭐 이길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 댓글 반응은 되게 좋았어요. 드디어 3%가 정신 차렸다라는 이야기부터 해서 조금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가 이번에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오늘도 굉장히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상황이 일단 가격 면에서 좀 크게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실제로 미국에서도 비축하고자 하는 암호화폐 5개를 꼽기도 했고요. 뭔가 완전히 상황은 완전 바뀐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첫 번째로 그 비축하고자 하는 암호화폐 5개를 선정했는데 이게 특정한 기준이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XRP 솔라나 에이다를 언급했다가 1시간쯤 지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당연하고 이렇게 올렸죠. 그러니까 XRP 솔라나 에이다의 특징은 뭐냐면 공통점은 그 미국산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크립토에도 이 트럼프의 애국주의, Make America Great Again, 그게 들어가 있다. 이건 제조업도 아니잖아요. 제조업도 아닌데도 무조건 미국산.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은 확실히 미국산이 아니죠. 모르는 거죠. 그렇죠. 이더리움은 카나다산. 러시아산 아닌가요? 창시자가 카나다인이니까. 그런데 뭐 이 데이비드 sak스가 그 별 의미 없다. 그냥 상위 5개 코인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요새 그 얘기를 정치가들 만나서 하고 있는데, 미국은 애국주의를 지금 가지고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키울 생각이다. 그렇죠. 이게 시총 순위로만 따졌을 때는 사실은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뒤로 밀려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사실 폭발적으로 올랐다가 많이 빠졌잖아요. 보면서 이거는 확실히 미국산을 노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빼고는 이제 대부분 이제 모두 미국산으로 이제 포진시켜 놓은 건데, 비트코인은 일본산입니다. 일단은 뭐 이름만 들었을 때 일본 같은데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창시자를 따지면 뭐 미국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중요한 거는 초기 5년 동안 비트코인 현상은 중국 현상이었어요. 채굴 70%, 거래량 90%가 중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수뇌부들은 비트코인의 상당량은 중국인들 손에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하긴 2018년도 때 시진핑이 그때 금지시키기 전까지는 중국 내에서 다 채굴하고 융통되고 그랬으니까 뭐. 그렇죠. 우리가 지금 오늘 한참 토의할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원조격인 테더가 중국 자본이고, 그리고 중국인들이 은행을 디뱅킹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래소에서 은행을 뽑아버리는 거. 디뱅킹 당하니까 살 방법이 토큰으로 달러 비슷한 걸 사가지고 그걸로 해외 거래소에 보내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사는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테더가 이렇게 급성장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블록체인 업계에서 미국이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깃발을 들고 오기 전까지는 사실 미국이라는 국가주의적인 어떤, 미국인들은 많이 있었지만 국가주의적인 어떤 그런 걸로 따지면은 중국이 압도적이었죠.
그런 차원에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우리가 국가의 전략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면 중국이 많이 갖고 있는 거를 미국이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좀 넣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아, 그거에 아주 중요한, 제가 보기에는 이 브레인들에게 있어서 제가 놀라는 네. 그 미국 브레인들의 그 실용주의, 유연성, 전략적 판단, 시기를 보는 능력, 이런 거에 이제 놀라는 겁니다. 지금 중국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 네. 비트코인을 뺏어오겠다는 거죠. 네. 그 뺏어온다는 게 강제적으로 뺏는 건 아니고요. 네. ETF 같은 걸 통했고 이미 110만 개를 작년에 챙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올해 300만 개 정도 유입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국이 뭐 우리가 대충 추산해 봤을 때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게 400만 개, 500만 개 정도로 추산되니까 네. 비슷해지는 거고, 네. 그거는 이제 중국인들이 갖고 있고 중국 정부 몰래 갖고 있는 거지만 ETF나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건 미국 통제하에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네. 프리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전략 자산이 될 거라고 작가님이 지난 시간에 나오셔서 이제 확실하게 좀 얘기를 해주셨고 네. 실제 그게 이제 됐어요. 되면 뭔가 가격도 올라가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가격은 왜 떨어지는 거예요? 뭐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소문에 가격은 오르고 뉴스에 떨어지는 효과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오늘의 이제 주제기도 한데 그 투자하시는 분들, 관심 있는 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트럼프 효과라고 했을 때는 두 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가 뭐냐면 정치적인 효과, 네. 하나가 제도적인 효과, 네. 이렇게 있거든요. 트럼프라는 그 캐릭터 때문에 정치 효과가 굉장히 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제 정치인들이 수사에 밟고 대중의 어떤 선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대중 설득에 강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시장도 움직인 거죠.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안개가 걷히면 이제 실체가 보이잖아요. 네. 그게 맞아요. 이제 드러난 거고, 이제 진짜 더 큰 거, 빙산의 진짜 밑부분이 나오는데 그게 제도적 변화입니다. 근데 지금 시장은 이 제도적 변화에 대한 이해력이 좀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대중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정치인들의 그 말을 볼 수밖에 없는데, 네. 그 말에 비해서는 지금 그 3월 7일 있었던 서밋에 네. 알맹이가 없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시장은. 맞아요. 저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되게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뭔가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냐. 뭐 사실 그런 기사도 많았고, 근데 딱 끝나고 나서의 반응은 에잉? 뭐지? 별게 없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그 서밋을 제도적 변화로 읽으면 내용이 좀 있죠. 좀 어떤 그런데 부분을 저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될까요? 오늘 얘기하겠지만 이제 SEC나 이렇게 규제 감독 기관이 네. 트럼프 정부 아래서는 이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적어도 탄압하진 않을 거고, 제도적 명확성을 추구할 거고, 네. 예, 그리고 분명히 그 이번 서밋에서 이제 확실히 된 거는 비트코인은 중요한 자산이다. 미국에게 그렇죠. 있어서 이걸 이제 거의 뭐 상원 하원을 통과한 법은 아니지만 네. 행정명령으로 명시를 한 거죠, 미국의 대통령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자 시절이나 아니면 유력한 대선 후보 시절에 떠드는 거야 마음껏 떠들 수 있죠, 사실. 네. 그렇죠. 그거는 네. 정치적인 책임만 지면 되는 건데 행정명령에 사인하는 트럼프는 대통령으로서 사인하는 거니까 네. 그 무게감이 다르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매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아마 크립토 세상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희망일 텐데, 그 제가 어느 시점에 나왔는지 정확하게는 기억하지는 않지만 못하지만 추가 매입은 없다는 식의 뉘앙스의 그 트윗인가 뭐를 하나 올리지 않았었나요? 아, 그게 추가 매입이 없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예. 세금을 쓴 추가 매입은 없다. 음. 그 세금 중립적인 방식으로, 그 세금 중립적인 방식이나 의회를 통과하지 않는 방식이나 지금 동의어로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세금 중립적인 방식으로 상무부 장관하고 재무부 장관은 방법을 찾아라. 이걸 늘려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거죠. 안 늘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네, 그렇죠. 그 국민들의 세금으로 사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 뉘앙스였습니까? 네, 세금으로 사는 걸 기대하지 말라라는 뉘앙스를 줬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어요. 네. 어렵네요, 이게. 세금으로 사는 걸 원했죠. 그러니까요. 보통 잘했죠. 대부분은 이제 그 전략 비축 자산으로 만들겠다라는 거는 국가의 자본이 들어간다라는 그런 의미로 다들 예상을 했던 건데, 네. 그게 아닌 걸로 지금 어쨌든 판명이 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게 명확해졌기 때문에 시장은 매우 실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죠. 만약에 원래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전달받기로는 20만 개씩 5년 동안 100만 개 확충이 뭐 네. 거의 상식이 될 정도로 네. 이렇게 됐는데, 그
초기만 해도 그거를 추진하라고 6개월 동안 태스크포스 팀에서 그거를 추진하라고 할 것 같았는데 네. 이번 서밋이나 행정명령회에서는 그 부분이 싹 없어졌어요. 이야기가. 앞으로 더 노력해서 의회를 통과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실망 매물이 있었고 기관들도 실망을 했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이 지금 그 비트코인 ETF에서 유출되고 있는데 이거의 시발점은 뭐 트럼프 행정부의 행동을 미리 예측했다기보다는 네. 바이비트 때 이제 그 세계 최고 역사상 최대의 도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크립토 도난이 아니라 역사상 최대의 도난이랍니다. 이거 이 두 번째는 그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이 네. 2차 이라크 전쟁 전에 중앙은행에서 탈취한 10억 달러가 네. 네. 인류 역사상 최대의 도난인데 네. 이게 이제 앞섰거든요. 17억 네. 달러니까. 그래서 그거 이후로 이제 ETF에서 유출이 막 생겼어요. 네. 그거는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작년 1월 달에 비트코인 ETF가 통과되고 나서 연기금이나 이런 걸 관리하는 이제 이게 자기 돈이 아닌 그 관리형 투자자들은 생각할 게 많지 않습니까? 네. 수익률도 봐야 되지만 안정성도 보고 하는데 그분들이 비트코인의 역사가 해킹의 역사라는 것까지는 고민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는 비트코인의 역사는 해킹의 역사이기 때문에 네. 네. 비트코인이 올라가려고 하면 어떤 모멘텀에서 해킹이 반드시 일어나거든요. 거의 법칙이다 할 정도로 일어납니다. 네. 그런데 이런 걸 모르고 있다가 놀라신 거죠. 그래서 이거 믿을 만한 게 아니네라고 해서 이제 유보로 네. 돌아갔고 그리고 이제 그 의사결정 라인에서 한두 명이 아주 강하게 이거는 사야 됩니다라고 네. 했다가도 발언권이 없어지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미국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높이 올라가신 분들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실력으로, 하나는 이제 술자리에 이런 여러 가지 그렇죠. 능력으로. 네. 능력이에요. 술자리에 이런 능력으로 올라가신 분들은 공부를 안 하고 그거 해야지라고 허가했다가 네. 야 이거 해킹 일어났다 공부 안 해보고 이거 위험한 거 빼 이러면 이제 밑에서 아무리 이렇게 젊고 네. 싱싱한 분들이 그렇지 않게 생각하더라도 관료 조직이니까 네. 빼야 그쵸. 되겠죠. 근데 이 국가 전략 자산이라고 하는 거를 높은 가격에 샀다가 야 이제 좀 팔아갖고 현금화 해놓다가 나중에 또 떨어지면 다시 사자 이런 식의 판단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단타로는 안 돼. 세금으로 못 사. 뭘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여러 가지 예견들이 나옵니다. 뭐 환율 안정기금이라는 게 있다고 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금에 대한 재평가 금액에 그건 처음부터 있었던 말인데 연준에 또 예비비가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이런 것들은 국회 통과 없이 되는 것도 있고 국회 승인을 받는 게 안전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취임식에 힌트가 있는데요.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익스터널 레버뉴 서비스를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네. 이게 말장난인데 그 미국은 국세청 이름이 내셔널 텍스 센터가 아니에요. 내셔널 텍스 센터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빡 와닿잖아 국세청. 근데 네. 이름이 인터널 레버뉴 서비스예요. 서비스. 왜 국세청을 인터널 레버뉴 서비스라고 했는지 모르겠으나 네. 국가주의적인 냄새를 되게 안 풍기려고 그래 미국은 기관들이. 네. 아무튼 네. 근데 그 인터널 레버뉴 서비스의 이름을 인터널에서 엑스터널로 바꾼 거죠. 네.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메시지를 기자들은 관세로 수입 많이 찾겠다. 맞아요. 이런 걸로 했는데 그것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70억 내고 이민아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네. 여러 가지 발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트럼프 팀이 우리가 다 모르는. 그래서 익스터널 레버뉴 서비스를 늘리겠다. 그러니까 네. 뭔가 미국인들이 아니라 외국인들의 주머니를 털겠다. 그렇죠. 소위 말해서 네. 네. 그런 뉘앙스도 있고 그다음에 인터널 레버뉴 서비스는 국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금은 무조건 국법입니다. 의회에 그걸 봤는데 네. 제가 이 법 전문가 아니라 전혀 모르지만 익스터널 외국인들의 주머니를 터는 것은 이게 아직 비법적인 영역인 거죠. 네. 아니면 연방 정부 수장인 대통령한테 엄청난 재량권이 있든가 네. 이런 방식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는 거니까 제가 딱 이 난리통에 딱 생각이 나는 거 뭐냐면 그렇지 미국이 20만 개 갖고 있는데 네. 그거 세금 한 푼 안 들어갔어요. 네. 그거 그냥 뭐 원래 월급 받고 있는 검사들이 수사해 갖고 다 뺏은 거거든요. 네. 압류. 네, 압류예요. 네. 그 중에는 확실히 범죄에 사용된 것도 있지만 네. 피해자가 명확한데 안 돌려주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20만 개 중에 9만 개는 어디서 온 거냐면 네. 2016년도에 홍콩 기반 거래소인 비트피넥스가 12만 개의 비트코인이 털렸어요. 네. 12만 개를 지금 가격으로 하면 바이비트보다 한 10배 큰 손실액입니다. 네. 그 당시 가격으로 하니까 이제 바이비트보다 낮은 거지만 12만 개를 털렸는데 그 12만 개 중에 9만 개를 법무부가 이제 확보를 했거든요. 네. 돌려주지 않죠. 왜 돌려주지 않냐면 피해자가 불명확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비트피넥스에 있는 고객들 게 아닌 게 네. 그 당시에 비트피넥스에 있는 고객들은 비트피넥스한테 다 받았거든요. 네. 그래요? 피해 보상을 다 받았단 말이죠. 네. 어떤 형태로 본 간에. 그러면 비트피넥스 건데 비트피넥스는 외국 기업이잖아요. 네. 네. 미국이 수사해서 범죄자한테 뺏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비트피넥스 챌린지는 할 수 있겠죠. 미국 법원에. 그렇겠죠. 근데 미국 법원이 뭐 9,000개도 아니고 900개도 아니고 9만 개를 외국 기업한테 돌려줘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 없겠죠. 네.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네, 외국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중국 정부도 뭔가 자금 세탁이나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범죄자들 했을 때 영국인들 뭐 미국인들 잔뜩 돈 뺐거든요. 네. 안 돌려줍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뭐 국가들 간에는 상위 법적 기관이 없어요. 그렇죠. 네. 네. 미국 맘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9만 개는 피해가 분명한 거다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거 안 돌려줄 생각이니까 이번에 비트코인 스트레이티지 리저브 통장에 만들어서 넣으라는 거거든요. 네. 거기 들어가면 그거를 디지털 포트녹스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 금 보관하고 있는 포트녹스처럼 네, 기자님 디지털로. 저그 네. 표현 아세요? 누구 주머니는 미제 지갑이야 이런 말 아세요? 그건 잘 그건 이제 모르겠는데. 유교를 거친 연식 있는 분들이 쓰는 용어인데요. 네. 제가 다시 말씀해 주세요. 뭐 누구 주머니는 미제 지갑이야 이런 아, 거예요. 누구 주머니는 네. 미제 지갑이야. 왜냐하면 절대 같이 밥 먹으면 돈 안 내는 사람. 네. 네, 미제 지갑이라는 건 한 번 들어가면 돈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르신들이 미제 지갑이라고 할 때 그 미제를 요새 말로 표현하면 포트녹스를 말합니다. 포트녹스에 금이 들어가면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서밋에서 디지털 포트녹스를 만들겠다. 그게 네. 비트코인 비축이다. 네. 그거에 들어가요. 이번에 그 비트피넥스가 해킹당한 거. 네. 그러면 안 9만 나오. 개가? 미제 지갑에 들어가니까 안 나온다. 이제 안 나오겠네. 안 나옵니다. 잠깐만, 이거 압류해서 다 채우겠다는 의미로 들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네. 재밌는 게 네. 그 바이비트도 두바이 거래소거든요. 네. 그리고 그 피해자들을 바이비트가 피해 보상을 해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고객들은 피해 안 봤어요. 그럼 바이비트한테 돌려줄까요? 만약에 미국이 라자루스로부터 이걸 인터셉트 해갖고 네. 뺏은다면 얘도 2조 원을. 미제 지갑에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얘도 포트노스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얘는 이더리움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서밋이 재밌는 건 뭐냐면 알트는 팔 수 있는데 비트코인은 못 팔아요거든요. 네. 그러니까 알트를 팔아서 비트코인 채울 수 있죠. 그럴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해커나 자금 세탁하는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 안 씁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너무 투명하거든요. 네. 그래서 온갖 잡스러운 코인을 써요. 그쵸. 그럼 그것도 수사하다 보면 그걸로 확보할 거 아닙니까? 그거 비트코인으로 바꿀 수 있겠죠. 야, 그러면은 만약에 바이비트 이제 그 해킹한 사람이 잡혀요. 그러면은 이더리움을 팔아서 비트를 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더 가격이 올라갈 수 있겠네요. 아, 이더는 떨어져야 되죠. 그렇게 된다면. 왜냐하면 네. 미국한테 잡히면 이제 이더는 이제 매도하고 네. 비트를 사겠죠. 요번 이제 이거를 순수하게 읽으면. 근데 네. 라자루스가 바보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잔뜩 긴장하고 있을 때 움직여 봐야 네. 현금화도 안 되고. 그렇죠. 라자루스가 사실 조금씩 해야 되는데 너무 큰 걸 먹은 거죠. 네. 그래서 소화가 안 될 거예요. 10년 정도 지나서 움직이려고 하지 않을까요? 10년이나. 비트피넥스의 해커도 6년 동안 안 움직이다가 움직였다가 걸린 거거든요. 움직이면 걸려요, 미국한테.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IP를 다 들여다보는지 아니면 지나가는 인터넷 정보를 다 아는지 몰라도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 추적을 못 하는데 네. 비트코인을 현금화하거나 이동한 건 추적을 하는 것 같아요.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국가에서 모은다고 하더라도 가격의 상승 효과는 없는 모음이잖아요. 압류라고 하는 거는. 그렇지가 않은 게요. 네. 얼핏 생각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네. 여태까지 미국은 팔아왔거든요. 미국만이 아니라 모든 정부가 수사를 통해서 압류한 거를 열심히 팔았습니다. 맞아요. 왜 작년에 1억 넘었다가 분위기 좋은 줄 알았더니 7천만 원대로 떨어졌잖아요. 네. 그 첫 번째 원인이 두 가지 원인이 있었는데 하나가 마운트 곡스라는 그 2014년도에 망했던 것을 10년 지나서 돌려준 14만 개 비트코인이 시장으로 나온다는 공포감 때문에 떨어졌고요. 네. 네. 하나는 뭐냐면 독일 정부가 뭐 이상한 불법 스트리밍 회사한테서 압류한 4만 개의 비트코인인가 5만 개를 팔아버렸어요. 네, 맞아요. 독일이 사정이 안 좋은가 봐요. 네. 그래서 하나도 안 남겨 다 팔아버렸거든요. 그거를 생태가 이 비트코인 생태가 완전 유탄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힘을 못 썼습니다. 6만 개를 독일 정부가 파는데 6개월 동안 헤맸거든요. 비트코인이. 네. 네. 만약에 이 시장에서 이렇게 시장도 안 좋은데 미국이 20만 개를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일 나죠. 시장 완전히 그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그거 안 팔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게 호재입니까?
그렇죠. 안 파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뉴스네요. 그럼 미국이 안 팔아요. 그러면 중국이 2위거든요. 몇 네. 개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국 정부도 2위예요. 네. 중국 정부가 팔까요? 중국 정부 생각을 해볼 거예요. 3위가 누구냐면은 영국 정부예요. 영국 정부도 중국계 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6만 개. 네. 중국인이 파운드로다가 자금 세탁하다 걸린 게 6만 그쵸. 개예요. 그때 그걸 압류했다고. 그렇죠. 그걸 영국 정부가 갖고 있는 게 다거든요. 영국 정부 이거 팔기가 좀 그렇잖아요. 바보 소리 들을 거예요. 영국 국민들한테. 네. 야 미국도 안 파는데 너가 팔면 그거 어떡하려고. 왜냐하면 이번에 데이비드 sak스라고 백악관 AI 크립토 짜르가 짜르, 예. 어디 나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여태까지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 팔아가지고 3억 달러 벌었다. 네. 근데 사실 그 170억 달러 잃어버린 거다. 아. 그거 팔지 않고 놔뒀으면 170억 달러인데 네. 그거 170억 달러 잃어버리고 3억 달러 번 거다. 바이든 정부가 라고 욕을 했단 말이죠. 네. 그 욕을 영국 정부도 먹어요. 아. 지금 부탄이 14,000개를 갖고 있다가 3,000개를 팔았어요. 네. 부탄은 팔아도 돼요. 왜냐하면 부탄은 GDP의 40%가 지금 비트코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팔면 막 GDP 올라가요. 부탄은. 팔아야죠. 근데 뭐 영국이나 중국이나 미국은 경제구만 크기 때문에 그쵸. 비트코인 판다고 GDP 안 올라가요. 네. 그냥 수사기관들이 그냥 자기네 예산 쓰려고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못 파는 거죠. 이제 국민들 눈치 때문에. 얼마나 호재입니까 비트코인이. 그러네요. 어허. 그리고 또 지금 보면은 올해가 이제 반감기에 대한 효과가 원래 또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안 팔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사실 들긴 하거든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도 봤을 때는 야 지금 놔두면은 지금보다 훨씬 많이 비싸질 텐데 10만 달러가 20만 달러 갈 거라고 보니까 안 파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당연하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당연한 판단이지 않을까. 근데 그 당연한 거를 네. 그 수사기관들은 잘 모르니까 열심히 팔아왔어요. 지금 추정인데 다 이건 추정입니다. 네. 미국 정부가 수사를 통해서 압류한 게 한 35만 개 정도 된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근데 15만 개를 아주 알토란같이 10년 동안 팔았거든요. 네. 20만 개 남은 거예요. 20만 개도 팔게 되어 있어요. 이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사인을 안 했으면. 그렇겠죠. 실제로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취임하기 전에 파는 것을 법원이 허락을 했었어요. 아. 그런데 트럼프 정부가 물밑에서 로비를 한 것 같아요. 음. 너 팔았다가는 봐라. 취임하자마자 너 실무자 팔 부러뜨린다라고 했는지 뭐 그 2달 사이에 못 팔았어요. 네. 네. 어떻게든 팔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법률 전문가에 의하면 미국은 그 수사기관이 그거를 벌금이나 이런 걸 확보하면 수사기관 예산으로 쓴답니다. 일부를. 네. 인센티브가 된대요. 팔고 싶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자기네 예산 가지고 또 다른 거 수사해가지고 또 왕창 벌금 또 매길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안 파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하방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투자자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런 구조가 완전 변했다라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했었는데 결국은 채권을 매수할 수 있는 어떤 그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그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돼서는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비트코인이 아니라 트럼프 팀의 본심은 스테이블 코인이다. 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게 3월 7일에 여실히 드러났죠.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막 좋은 얘기만 하고 알맹이는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근데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아주 대통령도 힘있게 발언하고 무엇보다도 재무장관이 힘있게 발언했죠. 제1의 그 화폐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팔아야 되고 네. 그게 이제 재무부 장관의 말이고 그다음에 대통령은 8월 휴회 전에 법안을 통과시켜라. 네.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안을.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안은 여태까지 SEC처럼 재량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법화시킴으로써 누구나 다 챌린지를 할 수 있고 네. 도전해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00억 달러 미만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그것을 달러나 미국 국채를 보유하는 한 1대1로 보유하는 한 그 미국 주정부들 중에 아무 데서나 허락을 받으면 발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그 도전의 시행은 50번이나 주어집니다. 하와이에 해보고 안 되면 알래스카 해보고. 네. 그렇겠네요. 그럴 수 있어요? 주정부마다 네, 하니까. 그럼요. 네. 주정부가 그거 관할하는 거 100억 네, 달러 네. 미만은. 네. 네. 그럼, 100억 달러 시작해서 100억 달러 규모 이상이 되면 연방 정부하고 은행 뭐 감독 이런 데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동안은 발행량만 늘리지 않으면 되지 그 폐업하라고 써 있지 않아요. 그럼 발행량 늘릴 수는 없지만 그때 이제 100억 달러 이상이 되면 이제 연방 정부의 허가를 받는 거죠. 네.
발행량을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누구나 시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네이버 가갖고 강연을 했거든요. 네. 그 네이버가 페이먼트 워에서 그러니까 결제 전쟁에서 낙오되지 않으려면 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바로 유사수신으로 대표가 끌려간다. 네. 그렇죠. 근데 네이버는 외국에 지사가 있잖아요. 네. 무조건 발행해라 외국에서. 그래서 제가 요새 왜 정치인들을 만나고 다니냐면 우리나라 정치는 지금 완전 히 양극화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내란 종식 아니면 부정선거 이 둘. 나머지 얘기하면 완전히 이제 우린 박쥐되는데 네. 저는 박쥐를 자처합니다. 그래서 양쪽 다 가서 네. 당신들이 보기에는 내랑 종식이 중요하고 당신들이 보기에는 부정선거가 중요하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그거의 몇 배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진짜 우리 국민 앞에 지금 시급한 가장 임박한 넘버원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네. 아무나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한국은행하고 우리나라 상업은행 다 없어진다. 정신 차려라. 이게 이런 메시지다. 이게 저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한국은행마저도 위기감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정리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중요합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이제 블록체인에서 발행이 됩니다. 네. 네. 민팅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왜 달러 스테이블을 하냐면 누군가가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갖고 그렇죠. 오면 내가 1달러로 바꿔줄게. 해줄게. 네. 라고 하는 거지만 사실 그 약속만 빼면은 그냥 우리가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이랑 똑같은 블록체인 증표예요. 네. 네. 그 누가 약속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달러 스테이블 한 건데 네. 이게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보다 실생활에 파고드는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씁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가격이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네. 코인 하는 사람들 외에는 안 써요. 근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코인 안 하는 사람들이 씁니다. 남대문하고 동대문을 쓴단 말이죠. 네. 받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코인으로 정의 내리면 안 돼요. 헷갈립니다. 이거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달러 예금 통장이에요. 달러 예금 통장인데 거래가 되는 양독성 예금 통장이에요. 그걸 CD라고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거래가 되는 양독성 예금 통장인데 그 근거 자산이 달러인 거죠. 네. 그 달러로 인식을 하면 됩니다. 이것이 마구마구 돌아다니는데 국경 문제 없고요. 국경 개념 그렇죠. 자체가 없고 네. 박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발행자 이걸 감히 허락도 없이 1대1로 약속한 그 발권자를 감옥에 쳐넣으면 돼요. 네. 그래서 여태까지는 가장 취약한 크립토가 바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었어요. 네. 테더가 하여튼 뇌관이었어요. 테더가 한번 터진다라는 게 있었고 네. 1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이 테더도 안 건드리고 오히려 더 키우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달러는 미국의 사법 관할이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미국이 발행자를 막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 나라는 못 막습니다. 뭐 우리나라 국민한테 팔면 어떻게 할 거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정치적이거나 선언적인 의미밖에 없고 실제로는 뒤에서 마구마구 돌아다닐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이 핸드폰에 원화를 가질 수 있고 달러를 갖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통화량 느린다 그러면 아 이거 원화 가치 떨어지겠네 하고 바로 달러로 바꾸고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일 것 같으면 달러 팔아서 바로 원화로 바꾸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존립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행들을 지켜주는 것도 있지만 통화 조작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우리는 조작이라고 안 하고 통화 관리를 하는 건데 그렇죠. 관리 방어 이렇게. 통화 관리가 안 되죠. 통화 관리라는 게 기본적으로 시장이 과열되면은 돈 유동성 걷어내고 네. 시장이 좀 침체하면 유동성 공급하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거의 대전제는 국민들이 원화로 보유한다는 거거든요. 네. 국민들이 원화에서 다른 대안으로 쉽게 빠져나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그 작가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대표적인 거는 USDT, USDC 이런 게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도 다른 그러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당연하죠. 건가요? 이제 제 표현에 의하면은 그 캄브리아기 대폭발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진화론에서 보면 캄브리아기라는 게 있대요. 중생대. 네. 그때 동물들이 엄청 늘어나거든요. 많이 늘어납니다. 네. 여기서 더는 못 들어가겠어요. 하여튼 네. 그런 게 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게 지금 테더가 시장 지배력이 한 65%로 떨어졌어요. 70% 하다가. 네. 왜냐하면 테더는 좀 약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미국 회사도 아니고. 네. 그 다음에 유럽이나 이런 데서 막 법제화를 하는 그 투명성에 완벽하게 부합하지 않아요. 근데 USDC가 요새 뜨고 있는데 그거는 골드만삭스가 뒤에 있거든요. 그렇죠. 애초부터 은행권이 들어온 거예요. 네. 근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시잖아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선언했어요. 우리 달러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되면 바로 들어갈 거야. 네. 이제 은행들이 달러 예금 통장을 받는 걸 뭐 왜 안 하겠어요? 블록체인을 몰라서 그런 건 기대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나라 은행이에요. 우리나라 은행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은행이 당장 미국이 법안이 통과되면 당장 전 세계인을 상대로 달러 예금 통장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바로 달러 예금 통장입니다. 다만 이제 그거를 일반적인 예금처럼 단기 예금을 받아갖고 장기 대출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별개 문제고 네. 일단 그거를 1대1로만 보관하면 되는데 이자 주는 달러와 이자 안 주는 달러로만 보관하면 돼요. 네. 이자 주는 달러가 바로 우리가 빌이라고 네. 하는 단기 채권이거든요. 그렇죠. 단기 채권 보유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번에 법안에서는 3개월 미만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기 채권을 보유해도 되는데 그게 만기가 3개월 미만이면 보유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테더는 30% 테더는 그 준비 자산 중에 30% 정도가 귀금속,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다음 중국 국채, 그다음에 위험 자산이라고 네. 분류되는 주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안이 딱 상원에 올라오자마자 그 JP 모건의 애널리스트가 테더가 비트코인 팔 거야라고 했어요. 근데 테더의 CEO가 열을 팍 받았는데 네. 이 법안이 정확하게 테더를 겨냥하고 있어요. 여기도 애국주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겠죠. 테더는 중국에서 어쨌든 시작이 됐다 싱가포르 보니까. 뭐 이런 자본이니까. 그럼 아까 그 100억 달러까지는 모든 주정부에서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그러면 주정부가 50개의 주정부가 100억 달러 어치의 국채를 매수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게 계산은 안 되죠. 그러니까 100억 달러 미만의 규모의 미만의 사업자는 네. 미국의 한 주에서만 이제 허락을 받으면 전 주를 상대로 네. 장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니요, 전 세계를 상대로. 전 세계를 상대로. 미국은 주가 있어 너무 좋아요. 주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에서 주 안에 있는 어떤 기업가가 네.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게 주 안에 있다라는 말을 제가 못 찾았어요. 아. 그냥 저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 법이 통과되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미국이 어떻게 규제를 하냐면 달러 같은 거를 우리 블록체인을 보면 가만히 놔두다가 제가 한국인이고 미국 사람한테 팔지도 않았는데 이게 어떤 경로로 미국 사람 손에 들어가면 딱 관할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를 기소를 해버리거든요. 네. 제가 한국인인데도. 네, 네. 그래서 이제 모든 그 이후로 모든 그 ICO나 이런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백서에 보면 맨 마지막에 미국인은 살 수 없음이라는 명시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미국인이 안 사는 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나중에 세컨 마켓, 서드 마켓 사더라도 나는 미국인한테 팔 의도가 없었다라는 걸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수사 관할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만큼 미국이 지금 블록체인 법안에 대해서 탄압적이었고 깝깝했어요. 네. 이거를 지금 트럼프 정부가 싹 걷어낼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블록체인 업계에서 하려고 했던 거 다 가능해졌어요. 이제 네. 트럼프 정부 아래서 이런 제도적인 쓰나미가 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트럼프의 입만 보고 트윗만 보고 뭐 소셜 미디어만 봐가지고 그거 정치적인 효과가 다 된 거 가지고 실망하고 있지만 이제 더 큰 제도적인 쓰나미가 밀려오는데 네. 시장이 좀 이해력이 많이 딸리네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지금 이해를 따라가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고 있거든요. 참 어려운 이야기가 계속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사업자들이 계속 늘어나게 될 거고 그 늘어난 만큼 그 사업자들은 미국 국채를 보유하려고 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채권 발행의 수요가 진짜 얼마나 탄탄하게 계속 받쳐줄 것이냐의 문제를 스테이블 코인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거고 이게 제도적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는 거네요. 네, 제가 이번에 그 네. 지정학책을 옛날에 썼던 걸 증보해서 냈는데 지금 이 시대를 읽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하나 꼽으라 그러면 미국채예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젤런스키한테 왜 저렇게 행동하느냐? 우리가 보기에는 뭐 히토류 같고 뭐 평화를 원하는 것 같고 하지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미국채고 다 미국채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국가 부채가 36조 달러까지 쌓였고 미국이 그 돌아오는 그 채권의 이자만 막는데도 지금 한계에 도달했어요. 그 이자를 막는데 미국 정부 예산의 20% 가까이 쓰고 그게 미국 국방비를 앞서 버렸어요. 그리고 연준은 시장에서 흔히 오해하는 게 연준은 장기 이자율을 조작할 능력이 없어요. 연준은 초단기 이자율을 조작함으로써 장기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네. 국채가 안 팔리다 보니까 초단기 이자율을 내려도 장기 이자율이 안 내리는 이상한 현상이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방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은 연준 의장이 갖고 있는 권한이 없죠. 단기 이자율을 내릴 수는 없어요. 압력을 넣을 수 있는데. 근데 대통령이 운영을 잘하면 장기 이자율을 내려볼 수 있는 거예요. 장기 이자율을 내리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장기채의 가격을 올리면 돼요. 네. 근데 장기채 가격을 올린다는 건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 가지고 공급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올려요? 수요를 늘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정부의 트럼프의 기조는 뭐냐면 이자율 하락, 여기서 말하는 건 장기 이자율입니다. 장기 이자율 하락, 약 달러
이 모든 것들은 다 미국 국채 운영과 관련 있는 거고요. 미국 국채를 한 방에 해결하는 건 동맹들 찾아가지고 국채 좀 사주세요라는 게 한계에 도달했어요. 그렇죠. 일본이 지금 제일 많이 사고 있는데 네. 제일 많이 갖고 있는데 일본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많이 갖고 있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국가 경제 규모 자체가 작잖아요. 네. 우리나라 갖고 있는 국채하고 테더사 갖고 있는 국채가 삐까삐까합니다. 테더사 하나가 우리나라만큼 미국 국채를 갖고 있어요. 아, 네. 이거를 트럼프 주변의 브레인들이 발견한 거예요. 야, 이걸 200배 키우자. 그게 바로 트럼프 정부의 생각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 US, 네. US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200배 커집니다. 향후 20년 정도. 이게 국채 수요를 또 담당을 해주고 그렇게 200배까지 커지려면은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거 그 가치를 좀 보존을 해줄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될 텐데 사실 옛날에 알고리즘으로 했던 네. 지금 잡혀가신 분 누나는 권모 씨 뭐 갔죠.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런 뭐 알고리즘 방식 말고 그럼 실제로 지금 테더라든지 이런 데는 어떻게 지금 가치를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함부로 이름을 붙여도 불법이 됩니다. 네. 어느 법에 의해서 불법이 되냐면 미카 법안에 의해서. 미카라는 미카? 건 이제 유럽에서 만든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라고 받아야 돼요. 처음에 기대할 때는 블록체인 법안의 규제 명확성 때문에 봤는데 전부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미카 법안에서는 저같이 이제 코인을 만든 발행자가 우리 코인의 가격이 스테이블하다는 거 암시만 줘도 이 스테이블 법안의 이 관할에 들어가 버려요. 네. 그러니까 스테이블한 이름을 함부로 붙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스테이블은 뭐만 스테이블이 되냐면 결국 이게 이제 수렴에 갈 건데 담보가 1대1로 있는 것만 스테이블 한 거예요. 채권을 그만큼 갖고 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네. 담보가 1대1로 전당포만이 하는 거죠. 은행은 안 되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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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은 1대1로 안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전당포는 1대1로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가 전당포처럼 운영할 거면은 스테이블 코인이라 불러도 돼. 네. 그럼 네 코인이 스테이블하다라는 거는 이게 진짜로 시장에서 얼마나 스테이블하냐는 난 관심 없어. 네가 1대1로 갖고 있니? 네 지갑에? 네. 까봐라. 이거야. 그래서 스테이블 관련 법안은 전부 이거예요. 리저브를 어떻게 보관할 거냐. 그다음에 그거를 분기마다 나한테 보여줘. 네. 이런 거거든요. 그 기준의 테더가 약간 충족을 못해요. 네. 그래서 테더가 유럽 시장에서 빠졌어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도 빠질 수 있어요. 그 코인베이스 암스트롱이 테더도 우리가 상장 폐지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지금 테더가 지금 초긴장이거든요. 이건 모두 리플 때문이야 이렇게 돼버린 거야. 왜냐하면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의 크립토 서밋이나 이런 모든 것에 여러 회사가 이렇게 참여했지만 네. 리플이 다 돈을 대는 거예요. 그쵸. 리플이 다 헌금하고 네. 물론 미국은 뭐 로비가 합법이니까 다 합법적으로 로비하고 수천억 원을 네. 1,000만 달러 개념이니까 수천억 원을 갖다 바쳤어요. 선거 때 갖다 바치고 그 취임식도 쓰라고 또 그쵸. 갖다 바치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초대받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초대받은 거에 비해서는 많이 못 챙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은 이제 수사기관한테 쫓기는 신세가 아니라 대통령하고 만나는 신세가 된 거죠. 대통령이 초대하는. 네. 대통령이 이렇게 초대하는 걸 어떻게 사기라는 전제에서 미국의 수사기관이 막 함부로 불러다가 수사하겠어요. 네. 못하죠. 네. 근데 아직 테더는 그 위치가 아닌 거예요. 리플은 미국산이고 네. 테더는 미국산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리플이 그 여기서 규제 포획이라는 말을 쓰던데 욕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규제가 로비가 가능하니까 이렇게 쏙닥쏙닥 해갖고 네. 우리 테더 같은 외국 기업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도 미국 국채를 못 사게 하자. 이런 아주 이런 신박한 법안을 자기네들이 그 SNS에서 막 이런 법안이 나올 거라고 막 군부를 뗀 거예요. 네. 저도 그 법안을 보면서 얘네들이 완전히 로비에 미친 애들이다. 리플을 좋아할래도 이럴 때 보면 진짜 확 깨는 거죠. 네. 저 리플을 막 거의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로비를 한다는 걸 보고 우리 얘기로 돌아가 보자고요. 아니 미국 행정부가 트럼프가 미치지 않고서 개인적으로 돈을 받거나 이런 것 때문에 이 크립토를 미는 게 아니라면 네. 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민다고 했나요? 미국 국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외국 기업은 미국 국채를 사지 마.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게? 안 맞죠. 안 맞죠. 네. 이거를 로비한 거예요. 리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애국주의적인 그 크립토. 그러면 그 업계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시장이 200배 커질 수 있는데 그걸 왜 10배로 줄여? 이런 느낌이겠네요. 그리고 실효성이 없는 게 네. 미국 국채는 비트코인이 이제 대두되기 전에 초단기 그 금융에 가장 믿을 만한 안전 자산이에요. 미국 국채가. 네. 초단기 금융이라는 건 레포 시장, 영레포 시장이잖아요. 네. 그 우리가 담보로 약속하고 계약서 쓰는 기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되니까는 그냥 채권 너가 사. 내가 돈 줘. 그리고 내가 돈 벌면 이자해가지고 돈 갖고 채권 내가 다시 사고. 네. 내가 다시 살 거를 전제로 하는 계약들이잖아요. 이런 초단기 매매에서 미국 국채가 전자화되어 있는 미국 국채가 담보물인 건데 네. 네.
거기다가 프로그램을 넣어갖고 얘한테는 못 팔아. 이렇게 돼버리면 네. 담보 능력이 떨어지죠. 그렇죠. 그럼 미국 국채 그 고성능 그 능력을 훼손하자는 거예요. 네. 로비가 그러니까 웹도 독이라고 하거든요. 로비스트가 미국의 국익을 훼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꼬리가 개를 흔들겠다는 몸통을 흔든다. 그렇죠. 네. 리플이 그러겠다는 거예요 지금. 화가 많이 나셨네 작가님. 왜냐하면 제가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네. 우리나라를 끌고 들어가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우리나라한테 하늘이 준 기회입니다.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하긴 테더가 사실은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 가장 지금 규모가 크지 않나요? 한 얼마 정도 되죠? 65%. 65%. 네. 근데 이제 걔한테 국채를 못 사게 한다. 네. 네. 그럼 말 자체가 그러면 이제 국채 수요를 막겠다라는 거랑 같은 이야기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걔들 생각은 이런 거죠. 이게 200배, 100배 커질 건데 네. 미국 기업 키우자. 테더가 너무 앞질러 간다. 지금 우리는 출발하기 전에 그러니까 테더는 감옥 갈 각오로 10년 한 거고요. 그렇죠. 네. 이제는 감옥 안 가 하니까 이제 미국의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디뱅크, 뭐 골드만삭스가 들어올 건데 네. 저 멀리 너무 앞서가 있는 거예요. 테더가. 음. 네. 이게 사실 그 약간 그 선발자액이 큰 영역이거든요. 우리 네. 익숙한 거 쓰잖아요. 그렇죠. 어플이나. 그러니까 이제 이걸 뺏고 싶은 건데 미국 국채를 네가 뭐 거의 되게 유치해요. 애들 싸우는 것 같아. 우리 집 앞에 오지 마 뭐 이런 거거든요. 네. 약간 그 관세 느낌 나네요. 그러니까 관세를 통해서 외국 기업을 배제하는 움직임처럼 얘네한테 국채를 구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그 그들의 어떤 그 코인 발행 능력을 제한시키는 그런 방식을 좀 사용하려고 하는 거네요. 네, 그게 아마 법의 기초 그 어떤 의원들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 네. 법의 초안까지 만들어졌다가 지금 요걸 바가지로 먹고 약간 좀 유보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법의 취지하고도 맞지 않으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미국의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단지 크립토가 뭐 국채 문제 해결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애국주의 물결이 지금 흐르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애국주의가 있기 때문에 미국산 이런 게 먹히고 있는 거고 리플이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통화라고 하는 걸 신뢰에 근간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못 믿으면 이걸 누가 돈으로 인정하겠습니까? 종이 쪼가리인데. 근데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게 이제 결국은 국채만큼의 스테이블 코인만큼의 국채를 들고 있어야만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지금 이미 공시가 나가고 있나요? 아니면 얘네가 그만큼의 국채를 들고 있는지 안 들고 있는지. 그러니까 테더사가 처음에 문제가 많았어요. 1대1로 자기네가 보관한다 그랬는데 회계를 까라 그랬을 때 회계 기업을 막 그 세계적인 KPMG나 이런 데 선정했다가 거기서 우리 못 하겠다. 장부 들여다봤더니 너무 복잡한 거예요. 자기네가 책임지기 싫으니까 안 하겠다 그래서 감사 의견 거절이네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몇 번 당하고 미국 남부지검, 뉴욕 남부지검한테 벌금도 냈어요. 이게 신고한 거하고 달라가지고. 네. 그러니까 테더가 역사성이 있다 보니까 이게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 많이 누출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돈을 많이 쓴 거죠. 근데 지금은 전혀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테더가 미국 국채만 갖고 있으면 빵꾸가 났을 텐데 그렇죠. 비트코인을 한 10% 이상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그동안 엄청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테더의 그 담보 능력은 10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테더의 욕심은 우리가 담보 능력이 부족해갖고 미국 국채를 사고 싶지 않은 게 아니고 우리는 담보 능력 이상 갖고 가고 싶어. 네. 네. 그럼 미국 채 갖고는 안 돼. 비트코인을 사야지. 이런 거죠. 증거금 이상의 뭔가 좀 자산이 있어야지만 사실은 국채가 무너졌을 때도 메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면 신규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려고 할 때 뭔가 코인을 발행할 수 있을 만큼 채권을 사는 자본력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런 건 또 어디서 돈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사실 그 물장사잖아요. 고객들이 토큰을 사면서 돈을 주잖아요. 네. 그 돈만큼 사면 되는 거예요. 그 사이 어떤 갭이 있겠죠. 시간적인 네네. 갭만 메꾸는 건 단기금융을 얼마든지 메꿀 수 있죠. 그 민팅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달러 세이브. 왜냐면 민팅이라고 불러요? 민팅. 예, 그 NFT 민팅하면 되는 거예요. NFT 민팅 해갖고 약속인 거예요. 이거 갖고 오면 내가 1달러로 바꿔줄게. 네.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걸 지금 제가 하면 바로 수사받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에서 법안이 떨어지고 네. 한국에서 법이 안 만들어졌는데 그 제2의 제3의 영역들이 있어요. 우리가 싱가포르나 스위스나 아니면 케이만 이런 데 제가 가갖고 법을 네. 만들고 저의 신뢰를 기반으로 해갖고 오테민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 네. 그럼 되는 겁니다. 자본금이 뭐 수백억 달러 필요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한 10명이 사주면 10달러만큼 은행에 넣어놓고 네. 그 은행 까고 네. 하면서 이제 키워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금융을 좀 아시는 분들은 딱 생각나는 게 있을 거예요. MMF네? 이런 생각이 딱 드실 거예요. 맞습니다. MMF예요. MMF. 미국에서 그 예금 이자를 가지고 경쟁하면 상업은행들이 부실화된다는 것 때문에 레귤레이션 Q를 만들었어요. 네. 규제 Q. 그래서
니네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고객들한테 이자 이만큼 이상 주지 마 이런 거죠. 근데 고객들이야 뭐 단기예금 맡겨갖고 이자 먹을 생각이 없는데 큰 자본들 일주일만 맡겨도 엄청난 이자가 나오니까 그 시장을 노리고 MMF라는 걸 만든 거죠. 네. 그래서 MMF라는 건 뭐냐면 고객의 돈을 갖고 미국 국채만 사는 거예요. 거의 안전하게. 그쵸. 그리고 네. 나서 이자를 더 주는 거거든요. 네. 은행 통장보다 더 줘요. 그렇게만 해도. 네. 네. 왜냐 은행처럼 이런 건물 갖고 있고 이런 게 아니니까. 음. 그 자체가 추상적인 금융이 되는 거죠. 네. 스테이블 코인이 MMF잖아요. 비슷한 느낌이 있네요. 그러면. MMF 아무나 못 만드는데 네. 아무나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미국이. 저랑 같이 안 하실래요? 방송 끝나고 말씀하시죠, 우리. 심각하게 고민이 되고 있어요. 네. 이게 잘 생각해보면 이게 원가가 없어요. 신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본금 자체가 어떤 크게 안 들어가니까. 아니 지금. 자본금 자체가 그 수익의 원천이 되는 이게 그렇게 흔치 않은 모델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자본 투입을 하고 거기서 뭐 설비 투자를 하고 해갖고 그 다음에 나중에 BEP를 넘어서게 되면 이제 수익을 얻게 되는데 지금 이 구조는 그냥 말씀하신 거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자본금 자체가 수익 구조 그러니까 수익을 낼 수 있는 바로 원천이라서 그렇죠. 돈 넣고 돈 먹기 같은 느낌인데. 물장사예요, 이거. 사채 거의 명동 사채 시장에 준하는 그런 급 같은데. 오. 사실 이거를 허락하면 안 돼요. 이게 왜 허락하면 안 되냐면은 이걸 허락하면은 로컬 통화가 무너져요. 그래서 그쵸, 세계 질서를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세계 질서를 제국주의 없이 국가 간의 합의체로 세계를 운영하겠다는 게 미국의 선언적인 어떤 그런 네. 전략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흔들렸던 거죠. 여태까지 흔들렸는데 이제 노골적으로 미국이 우리는 니네 로컬 통화가 살아남는지 안 살아남는지에 관심이 없어. 네. 일단 미국채가 살아야 돼. 미국채가 살아야 미국의 국방비가 살고 미국 국방비가 살아야 자유무역도 있는 거야. 네. 자유무역은 공짜가 아니야.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국채를 살리자의 캠페인에 동원되는 모든 로컬 통화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그럼 우리가 동의하냐 안 하냐가 중요하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비트코인이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아도 15년 동안 이렇게 성장해갖고 1억 6천만 원까지 갔다 1억 지금 3천만 원, 2천만 원이잖아요. 네. 네. 어느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10년 만에, 15년 만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도 앞으로 10년, 20년 안에 로컬 통화를 전부 퇴출시킬 겁니다. 상당히 우리나라 같이 건전하게 운영하는 나라들도 한 50% 이상 정도는 잠식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일단 수출입을 하는 분들은 B2B 모델에서는 전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쓸 거예요. 여태까지 모델은 뭐냐면 달러라는 건 대량으로 내가 주머니에 갖고 있으면 문제가 생겨요. 네. 환차손이나 환이익도 문제지만 일단은 월급은 원화로 주고 이렇게 다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은행망을 통해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원화로 한번 바꿨다가 네. 즉시 바꿉니다. 왜냐하면 그 환차손 때문에. 즉시 원화로 바꿔놨다가 다시 수입업자한테 달러를 줄 때는 다시 달러를 정부로부터 사서 주는 거죠. 은행으로부터. 근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쓰인다는 건 어떤 거냐면 그냥 달러 스테이블 코인채 받았다가 네. 이게 은행에 있질 않아요. 내 폰에 있지. 그 가지고 그냥 내 원재료 중에 원화를 받지 않고 달러를 지불해야 될 외국산 원재료에는 그냥 이걸 쓰는 거예요. 그럼 은행은 어떻게 되냐면 여태까지는 한국에서 은행을 통해서 다 집계가 됐던 외환의 거래들이 네. 집계가 안 되는 게 생기는 거예요. 안 되겠죠, 당연히. 작년에 나온 그 한국경제신문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한국경제신문에 취재한 그 취재원인 공무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그 무역 결제의 10%가 이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랍니다.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인데 10%면 엄청날 텐데 10%가 이미요? 네, 이미 우리가 네. 인지도 못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무역 수지라든지 이런 걸 통계를 봤을 때 거기에 이미 그럼 10%가 빠져 있는 거예요. 달러가 아니라 빠져 있거나 네. 약간 이제 왜냐면 돈만 가지고 주계를 내는 게 아니라 이제 네. 다른 이제 수치들을 보면서 이제 검토를 하면 되는 거지만 네네네. 어쨌건 돈은 그렇게 이제 완전히 다 포착이 되진 않을 거예요. 이게 무서운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는 포착하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것 때문에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이 폰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3대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렇죠. 네. 되게 자랑스러워야 돼요. 네.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가 지금 다른 일에 바쁘잖아요. 그분들이 바쁘지 않으셨고 이거 만드는 분을 이렇게 감옥에 오랫동안 가둬놓거나 하지 않았으면 네. 이 폰이 10대 팔리면 4대가 한국산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사업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이 회사 사장님이 감옥에 안 가고 싶어 하세요. 네. 그래서 여기 이사회는 이거 많이 파는데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감옥 안 가기. 그래서 20%까지 줄어들었어요. 앞으로 전망은 10%까지 낮아질 거예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데 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또
MMF 같은 달러 예금의 속성도 있지만 네. 어쨌건 코인이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걸로 디지털 은행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 디지털 은행인데 우리가 이거 사실 단말기로 그 장부만 보는 거고요. 디지털 은행은 서버가 전부 그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에 있는 겁니다. 네. 네. 근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그런 거 거치지 않고 P2P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제가 기자님한테 여기 있는 달러를 보내면 네. 은행 거치지 않고 바로 폰에서 폰으로 가는 거죠. 네. 이걸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뿌리는 회사가 우리나라 회사고 우리나라 전체적인 순위는 2위인가 3위인가 해요. 네. 20%고 여기에 다 기록이 남죠. 이걸 통해서 가니까. 그리고 이가 하나가 이제 명실상부한 은행이 되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가 저의 이제 아주 거친 추론이고 그래서 제가 바쁜 건데 네. 우리나라가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는 싱가포르, 스위스를 합친 것보다 더 큰 금융 강국이 됩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배우신 분들의 이제 헤드가 돌아가는 방식을 제가 알거든요. 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제가 잔뜩 이렇게 막 이렇게 해놓으면 야 그거 어떻게 막지? 그렇죠. 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만들면 막아지나? 뭐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요. 네. 저의 방식은 전혀 반대입니다. 아니,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걸 하라 그러고 그건 시장이 선택하는 거니까. 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어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시장에서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 선택 안 하고 유로 스테이블 코인 선택을 안 해요. 그냥 네. 달러지. 유럽 사람들과 그렇죠. 중국 사람들이. 우리도 그럴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괜히 딴 생각하지 말고 한국의 은행들과 IT 기업들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도록 허용해 줘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깁니다. 워낙에 민첩한 국민들이고 네. 네. 이 디지털 리터러시가 되어 있고 네. 그래서 온갖 걸 게임 할 때도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쓸 거고 SNS에서도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쓰면서 우리가 이거를 먼저 하면서 이제 폰 투 폰으로 가는 이 금융이 어떤 건지를 한국에서 다 이미 우리는 하고 있었던 건데 그게 네. 이제 네. 생활을 많이 안 바꿔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듣다 보니까 갑자기 드는 생각이 정부 입장에서는 과세를 할 수 있는 그 구멍이 잘 안 보일 것 같거든요. 아 과세요? 네. 세금이라는 거는 돈을 따라가지 않아요. 세금은 수익과 매출을 따라갑니다. 수익과 그래서 매출. 네. 그 결제 수단이 달러건 원화건 수익과 매출은 있는 거니까 네. 그걸 따라가면 되는데 이제 돈을 따라가는 세금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뭐냐면 이거는 조심해야 되는데 그 2번 세금을 매기는 거, 3번 세금을 매기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이중과세들이. 네. 근데 대표적인 게 이제 상속이죠, 상속. 그렇죠, 네. 그렇죠. 상속에 관련한 세금은 이제 이 좀 피할 구멍이 생기는데 우리나라는 탁월합니다. 우리나라 국세청은 인정과세라는 걸 합니다. 그래가지고 굳이 안 따라가고 야 너 돈이 많이 없어졌네? 너 상속한 거지 세금 이렇게 돼버려요. 네. 그럼 네가 증명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괜찮습니다. 인정과세로 막 때려버리면 돼요. 이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오태민 작가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분명 이제 물론 되게 어려운 그 절차적 과정이 있을 겁니다. 이런 걸 네. 뭐 이렇게 실행하는 데 있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재밌게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그렇죠. 많은 분들 좀 이야기를 듣지 않나 싶은데. 자, 저희가 이렇게 3화에서는 왜 스테이블 코인에 미국 정부가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살펴봤다면 단순히 그냥 국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둘러싼 미중 경쟁, 미중 패권 전쟁까지 4화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만, 요즘에 탈모 샴푸 정말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뭘 골라야 될지 굉장히 고민되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미 선택받은 샴푸가 있습니다. 바로 크래비티 엑스트라 스트롱 샴푸. 모두 판판이 완판된 바로 그 제품입니다. 여러분은 이거 한두 번만 써봐도 바로 알 수 있거든요. 임상 실험 결과 볼륨이 한 40% 이상 증가가 되고요. 이 모발이 힘없이 가라앉는 또 여성분들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 독일 더마테스트 엑설런트 등급으로 이 두피에도 굉장히 순한 성분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바로 준비된 수량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가보시면 바로 품절이고요. 또 가면 배송비가 추가로 더 붙습니다. 그런데 3프로TV에서는 모두 무료 배송이라는 거. 자, 여러분 알뜰 쇼핑의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바로 지금 클릭하시기 바랍니다.